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총각 남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요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쭉 사셨는데 앞집 아저씨랑 의형제 맺으며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가깝게 지냈는데 옆집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는 딸부잣집이었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옆집 아저씨는 저만 보면 사이 삼고 싶다면서 아저씨네 딸 셋 중에 아무나 하나 골라서 장가오라는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그 집 딸들 3명 모두 미모가 출중해서 동네에서 이쁘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옛날부터 동네 남학생들 모두 구경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저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으니 친구처럼 오빠처럼 지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회사 근처로 방을 얻어 독립하고 그 뒤로부터는 자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어 취업하고 휴가를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냥 가족들이랑 근처 계곡에나 놀러 가자고 전화를 했고 엄마는 안 그래도 날이 더워서 계곡에 발 담그고 백숙이나 먹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됐다며 옆집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 되겠다고 좋아하셨어요. 옆집 3자매 중에 첫째는 올해로 나이가 29인데 작년에 시집가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26살 둘째랑 22살 막내는 아직 집에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계곡에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원한 물에 발 담그는 것도 좋고 계곡에서 먹는 삼겹살이나 백숙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았고 특히나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시원한 나무 그늘 평상에 누워서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나면 하와이도 부럽지 않은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가는 계곡이 더 기다려져서 계곡 놀러 가기로 한 주말만 손꼽으며 기다렸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해외여행이나 워터파크를 좋아하지 계곡 놀러 가는 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동생들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랑 아저씨 아줌마만 올 줄 알고 편하게 입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는데 그 집 딸 둘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오랜만에 보는 건데 옷도 좀 더 괜찮은 걸 입고 오는 건데 괜히 민망했습니다. 차는 앞집 아저씨 차에 우리 부모님이 함께 타고 제 차에 그 집 딸들과 함께 타고 이동했어요. 제가 집을 나가서 산 뒤로부터 몇 년 동안 얼굴을 잘 보지 못해서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제가 못 보던 사이에 많이 이뻐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마냥 귀여운 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둘째는 다 커서 시집가도 될 만큼 매력적이었고 막내는 아직 예전 느낌 그대로긴 한데 얼굴은 둘째가 더 분위기 있고 예뻤고 몸매는 막내가 더 볼륨이 있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저 혼자서 둘째와 셋째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건지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이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차 트렁크에서 튜브를 꺼내 바로 물에 들어갔고 양쪽 부모님들은 자리를 잡고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계곡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시원하게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가 오더니 자기도 튜브 타고 싶다고 같이 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더니 제 튜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같이 타자길래 그냥 자기도 튜브 하나를 가져와서 같이 놀자는 건 줄 알았는데 제 튜브를 둘이서 타고 싶다는 말인 줄은 몰랐어요. 대형 튜브로 커서 둘이 들어가도 넉넉하긴 했지만 튜브 안에서 서로 밀착하다 보니 괜히 민망했습니다. 얘는 이 사실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재밌다고 신이 났고 저 혼자만 얼굴이 빨개지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튜브 걸치고 물 위에 두어 둥둥 떠있는 걸 하고 싶었는지 저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눕혀서 같이 물에 떠 있었어요.
얘는 재밌다고 좋아했지만 저는 등 뒤에 닿는 느낌 때문에 도저히 진정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둘째가 저희들에게 와서 음식 다 됐으니까 밥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튜브 놀이는 그만하고 밥 먹으러 올라갔어요. 도토리묵도 먹고 백숙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막걸리를 얼마나 마셨는지 아주 거하게 취해 계셨습니다. 저는 이따가 집에 가려면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둘째 딸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마시지 않았고 막내는 자기 아빠 옆에서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원래 성격이 천진난만하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밥도 다 먹고 술을 많이 마신 어른들과 막내는 이제 슬슬 취기가 올라온다면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맨정신으로 깨어 있었던 저와 둘째뿐이었어요. 둘 다 할 일도 없어서 근처 산책을 하자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로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서 괜히 연예인 이야기를 하거나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근처 숲길을 따라 걸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 주변에 사람도 없고 한적한 공터가 나오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잠깐 쉬었다가 가기로 하고 벤치에 앉았는데 갑자기 둘 다 말이 없어지고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도 이 상황이 많이 어색했는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내 동생 좋아해요? 저는 갑작스러운 돌직구 질문에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동생일 뿐이라고 정말 그 이상의 감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막내랑 튜브 타고 놀던 모습을 봐서 그런 오해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너무 스킨십을 하면서 붙어있던 게 아닌가 걱정하긴 했었습니다. 그 집 막내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동생 이상의 감정은 아니었고 오히려 둘째가 제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내심 오늘 아침에 얼굴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그녀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망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대답을 들은 둘째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녀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두 손 들고 환영이었죠. 갑자기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예전부터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자기도 예전부터 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곡에도 저를 보러 따라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은근히 제 옆쪽으로 더 다가왔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 눈을 감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녀도 저만큼이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숲속 한가운데에는 우리 둘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알고 지낸 지도 어릴 때부터 10년도 더 넘었는데 그동안 저는 그녀와 제가 이런 사이로 발전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워낙 예쁘고 인기도 많아서 다른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녀가 마음속으로 품어온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입맞춤이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조금은 민망하더라고요. 그녀도 기세 좋게 제게 고백을 했지만 막상 입을 맞추고 나니 부끄러운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둘은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흐르고 부모님들 술도 깨는 바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들 술을 마셔서 저는 저희 부모님과 그녀는 그녀의 가족들을 태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저는 그 뒤로 자주 가지 않았던 본가에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가끔 그녀도 제가 있는 자취방에 놀러오고는 합니다. 요즘 그녀와 함께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